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노령묘에서 흔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은요, 고양이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노령기 고양이의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이란 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비 모양의 호르몬 분비 조직입니다. 이 갑상선에서 T3, 트리오도티로닌과 T4, 타이록신이라는 두 가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이 소량의 호르몬이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장기와 조직의 성장과 노화에 관여를 하여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활용을 쉽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심장이 원활하게 뛰도록 그 움직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생체시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증으로 인해 과도하게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온몸 세포의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지게 되는 이러한 질환입니다. 그냥 몸의 생체시계가 갑자기 빨리 돌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몸이 세포 단위에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요, 첫 번째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고양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고양이 체중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보통 노령묘에서요, 10% 이상의 체중의 변화가 보인다면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10%의 체중 감소는요,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식욕이 증가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은요,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고 고양이는요, 더 많은 에너지를 몸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먹으나 체중은 감소하는 이러한 이상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활력이 증가합니다. 신진대사의 증가로 인해 과도한 활력 같은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며 일부는 굉장히 공격성마저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애가 활발해져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역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면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어 더 많은 물을 마시고 더 많은 소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더 잘 걸리는 품종이 있을까요? 사실 품종보다는요, 나이가 더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는 고양이의 평균 나이는요, 약 13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10살이 넘었다면요, 건강검진 시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호바라는 품종을 뽑자면은요, 샴, 히말라야, 코숏 같은 믹스족의 고양이가 더 자주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요, 러시안 블루나 노르웨이 숲 고양이, 그리고 브리티시 숏헤어는 오히려 이러한 질병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행히도요, 고양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노령의 고양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아직 명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 역시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겁니다. 즉, 예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고양이가 노령기에 접어든다면요, 잘 관찰해서 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은요, 동물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하게 되며 아주 약간의 혈액으로 약 20분이면 굉장히 손쉽게 진단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우선 내 고양이를 한번 잘 관찰해 봅니다. 10살 이상의 고양이가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한다거나 체중의 10%의 감소가 있다거나 지나치게 요즘에 활력을 보인다거나 물도 밥도 많이 먹고 또 소변도 많이 보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10살 이상의 노령묘라면요, 매 건강검진 시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필수로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 고양이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다면은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는요, 수술적으로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갑상선 일부를 파괴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가장 많이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즉, 일찍만 발견하면요, 약만 받아서 꾸준히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은요, 거의 평생에 걸쳐 먹여야 하며 6개월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 약을 모니터링해가며 약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치료법을
치료법을 사용하던요, 치료의 목적은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요, 고양이 몸에서 적게 분비되면은요,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고 근육이 약화되며 체온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음식물의 소화에도 문제가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은요,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몸 자체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고요, 살이 빠지며 생체 시계가 빠르게 돌며 몸은 더욱더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갑상선의 질병은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도 문제고 적어져도 문제라 주치의 병원을 정해서 꾸준하고 세밀하게 거의 평생에 걸쳐서 조절하며 일정하게 오래도록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노령묘에서 다발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일명 갑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